네, CPU에 대한 설명 세 번째를 시작을 하겠고요. CPU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대충 그림을 그려뒀어요. 자, 필요한 게 더 있으면 아마 설명을 하면서 그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예제는 여러분들하고 앞에 얘기했었던 예제를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라는 기억 공간에 3을 넣으시오. B라는 기억 공간에 4를 넣으시오.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하고 다시 얘기해 A에 들어있는 값과 B에 있는 값을 더하고 얘를 H라는 공간에 넣으죠. 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했다고 지금 가정하고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제 데이터가 기억되는 어떤 공간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가 A라는 공간으로 할당이 됐고요. 이곳이 B라는 공간으로 할당이 됐다고 합시다. 누가 이렇게 해요? 컴파일하면 운영체제가 이렇게 배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3이라는 데이터가 4라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프로그램 말고도 이제 많이 쭉 프로그램을 짜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한 대로 이제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더하세요. 뭐를요? A와 B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컴퓨터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한 단계 더 진전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요. 더하세요 201번째 값과 202번째 값을 이렇게 표현돼요. 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빼기를 하는 명령 처리를 뭐 넣어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빼세요. 그러면 뭐 실제로 여기 설명을 위해서는 뺀다는 것보다는 이게 뭐 그냥 좀 예를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여기 차라리 그냥 무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땡땡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빼세요. 뭐를요? 뭐 202번째 있는 값에서 201번째 값을 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령들이 들어가 있게 돼요. 이 부분을 아까 얘기할 때 명령부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데이터 자료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시 한번요. 무슨 공간이라 여기가 기억장치라고 했습니다. 주기억장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도 아까 앞에도 이제 써줬으니까 안 쓰고 얘기를 할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 중에 하나예요. CPU의 대부분은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작동되는 개념은 여러분들 아마 산수 과목에서 배우셨을 건데 누가 나올까요? 예, 폰 노이만 아저씨가 얘기한 개념. 폰 노이만 아저씨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스토어드 프로그래밍 방식, 우리말로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개념은 아마 대충 이해하는 사람들 알고 있을 거예요. 명령과 데이터를 순서적으로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을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꺼내다가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 개념을 살펴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 않은 컴퓨터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런 구조가 다른 컴퓨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거나 또는 이해하시려면은 거기에 맞는 개념들을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시작해야 될 지금 이 처리를 위해서 CPU가 처리를 위해서 시작해야 될 번지 값을 담아둡니다. 뭐라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번지 값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101번지라는 값을 프로그램 카운터에 운영체제가 던져주게 돼요. 그러면 이 101에 들어있는 값을 먼저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요. MA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담게 됩니다. 자, 스미스는 얘들은 다 중요한 레지스터들이에요. MAR은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메모리
어드레스 주소값을 담아두는 레지스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여기에 101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어져요. 그러면 제어 장치는 점선 그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어떻게 명령을 하게 되냐면요. 자, 메모리야 여기다가 간단히 그릴까요? 메모리야, 너는 MAR에 들어있는 값을 준비해서 MBR에다가 옮겨주렴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볼까요? 프로그램 카운터야, 첫 번째 프로그램 카운터야 MAR에 값을 전송을 해줘라 또는 복사를 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에게 제어 장치는 어떤 명령을 내려요? MAR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그 값에 있는 값을 참조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MBR에도 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MBR에는 뭐가 올겠어요? 101번째 여기였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게? add 계속 막 쓰다 보면 이제 지저분하게 될 것 같은데요. 201, 20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명령으로 제어 장치는 MAR에 들어있는 이 값을 제어 장치의 이 공간에 옮겨오게 됩니다. 복사를 해오게 돼요. add 201, 202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돼요. 이게 뭔데요? 네, 꼭 기억하셔야 중요한 레지스터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IR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instruction이 뭔데요? 여기다 어디 있으면 보이겠습니까? 여기요. 네, IR instruction 레지스터가 됩니다. 자, 중요해요.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제어 장치의 명령 레지스터 중요합니다. 자, IR에 이 값을 가지고 오게 돼요. 와, 그러면 이제 잘 살펴보면은요, 이 명령 레지스터에 들어온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한쪽은 실제 명령부와 그 다음에 데이터부로 나누어져요. 교수님 설명하는 구조에서는 데이터가 몇 개입니까? 네, 201번지, 202번지 데이터가 두 개가 되지요. 자, 그 다음 단계로 add라는 명령부에 해당하는 내용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번지수, 실제로 이제 여기 표현할 때는요, 이게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쪼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은 너무 복잡해져서요. 일단 데이터 값 넘어온다라고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add라는 이 뜻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해석 작업들을 거치게 돼요. 이거는 몇 번지를 뜻하지? 그 해석 작업을 거치게 돼요. 자, 해석 작업이 뭐였죠? 해석하는 기능 뭘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네, 이거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지금 설명만 인코더, 디코더 이런 얘기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에 인코더, 디코더가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제어 신호가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에서 점선으로 5대 장치 설명하면서 또 여기에서 설명하면서 점선 나타나고 누구야 이거 해 저거 해 라는 신호들을 발생시키는 건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제어 선이라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바로 인코더 디코더가 여기서 쓰여진다. 명령을 해석을 해서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에 따라서 이제 각 장치들의 적절한 신호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 작업들을 바로 제어 장치에서 발생시키는 거고 제어 장치에서 나타나는 얘네들 다시 얘기해서 이걸 뭐라 하죠? 제어 신호라 하죠. 이 제어 신호들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넘어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201번지라고 하는 값을 MAR에다가 실어주게 되는 거예요. 101이 들어있는 값이 사라지고요. 여기에 뭐로 바뀐다고요? 예, 201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처럼 명령 주는 거예요. 메모리야, 너는 MAR에 들어있는 값에 해당하는 값을 MBR에게 넘기렴. 그러면 201번지 여기 찾았네요. MBR의 값을 뭘 넘기는 거예요? 예, 이게 아니고 이제 3으로 바뀌는 거죠. 3이 들어가게 돼요. 3이 들어간 값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 연산장치야, 너는 지금 MBR에 있는 값을 어디로 가지고 오렴? 아까 accumulator라는 장비 얘기했었죠. 항상 연산에 참여하는 중요한 레지스터입니다. 3을 가지고 오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02번지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다가요 202번지라고 하는 값을 실어줘요. MER에 실려있는 값을 참조해서 이제는 4라는 값을 메모리는 적재를 누구한테 시켜줘요? MBR한테 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4를 실어주면요. 자, 또 명령이 나오겠죠? MBR에 있는 값을 연산장치는 자, 데이터 공간, 데이터 레지스터에 가져오세요 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제어 신호를 주게 되죠. 두 개의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을 연산하세요. 그리고 그 연산된 결과를 어디로 넣으세요? 자, 요렇게 넣으세요. 다시 어큐뮬레이터 다시 되죠. 두 개 연산하면 얼마가 돼요? 7이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결과 이제 한 프로그램 이제 CPU 처리가 한번 끝나게 되는 거죠. 이때요. 지금 여기 교통이 이렇게 속불도 아니고 맞은 그 노트 태권브이 가슴판도 아니고 한 거 그려놨잖아요. 얘가 뭘까요?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컴퓨터 구조 공부했으면요. 이제 요게 애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게 애더예요. 요게 가상기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7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한 개의 사이클이 돈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바뀝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아까 지금까지는 100일이잖아요. 이 값이요. 자동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플러스 1 됩니다. 한 개의 명령이 끝나면요. 플러스 1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102가 되죠. 100이, 왜 100이에요? 자, 자동으로 101이란 값이 있잖아요. 이게 플러스 1이 됐으니까 10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값이 만약에 move해서 accumulate 있는 값을 203번지에 넣으세요 라고 해봅시다. 그럼 아까 같이 해서 구두로만 말로만 할게요. 자, 102번지에 있는 102번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미안 102번지가 아니라 MAR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102번지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요. 어디로요? 그래서 MBR에 넣으시오. 그러면 mov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될 거고요. move 뭐 203이라고 할게요. move 203을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203번지를 참조를 해서 MBR에다가 넣으시오 이렇게. MBR에 넣으시가 아니고 이제 move는 다른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이란 결과를 accumulate에 있는 7이라는 결과를 203번지에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게 되죠. 그러면 7이 MBR에 실리게 될 거고요. 다시 203번지에 7하고 들어오게 되겠죠. 너무 빨랐어요? 이런 구조를 거쳐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방금 얘기한 것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요. 프로그램 카운터는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된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실제로 이제 논리적인 개념으로 따질 수도 있고 이제 물리적인 개념으로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지금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명령 하나가 끝나면 자동으로 플러스 1 된다.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근데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 대한 설명, 메모리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설명할 때는 플러스 1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카운터는 명령 수행 하나가 끝나면 자동으로 플러스 1 된다. 표현은 이렇게 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 슬라이드 상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너무 지금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게 쏟아져 나와서 여러분들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뭐 어떻게 CPU를 막 깨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자, 잘 보세요. 프로그램 카운트에 들어있는 값을 참조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랬을 때 이 명령어가 실려서 MBR에 실려 있는 데이터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까지 오는 단계. 자, 거기까지의 단계. 자, 이거를 전부 우리 프로그램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뭘 넣어요? MBR에 있는 것을 넣어요. 그럴 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예,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까지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를 우리가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명령 인출 단계라고 해요. 인출 단계. 그 다음에 인출을 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하고 다음 단에 데이터를 가져오고 연산장치에 어큐뮬레이터에 가져다 놓은 다음에 걔네들 더해서 치밀한 결과를 만들어낸 데까지 해서 명령을 실행했잖아요. 그거를 명령 실행 단계라고 합니다. 실행 단계. 아이고, 펜이 너무 굵어서 잘 안 써집니다. 실행 단계라고 하고 인출 단계라고 해요. 이 두 개를 다 묶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 두 개를 다 묶어서 바로 명령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이 아까도 나왔었지만 뭐였죠? 인스트럭션 그랬잖아요.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요. 인스트럭션 사이클은 명령 인출 단계와 그다음에 명령 실행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인출 단계를 특히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패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출을 패치 기억하세요. 명령어를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까지 가져오는 과정 패치라고만 해도요. 명령 인출 단계까지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행은 execution이라고 하죠. execute 또는 execution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execute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영어로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것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표현되는 것처럼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표현되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여기 표현되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플러스 1 돼요. 그 다음에 MBR에 있는 것이 IR,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와야 돼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되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시게 되면요. 컴퓨터 시스템을 앞으로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돼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또 수업 시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